자, 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탈선을 하면서 수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승객들은 코레일 측의 사고 대처와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고로 인한 파장 자세히 짚어봅니다. 남편 경기 하남시에서 열린 야간 마라톤 대회에선 수십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대회가 조기 종료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참가자들은 미흡한 운영 탓에 피해가 커졌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KTX 열차 탈선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그 고모역 인근에서 KTX 열차의 바퀴 한 개가 탈선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부상자가 없어서 다행이긴 했습니다만 열차 지연도 그렇고 부산역 상황이 뭐 말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그러니까요. 할 정도였다고 하고 네. 열차 지연이 뭐 270분, 280분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너댓 시간 가까이 지연 현상이 예. 빚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대구 고모역이 어디 있는 곳이냐면 동대구역과 신경주역 사이 구간에 있는 역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고모역 인근에서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KTX 열차가 이 탈선을 하면서 궤도에서 이탈을 하면서 정차를 하게 됐고 예. 문제는 상행선과 하행선 양방향이 있는데 이 차가 탈선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 있다 보니까 남은 선로 하나로 양방향 기차를 다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연쇄적인 정차 지연 뭐 이런 걸로 빚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그 해당 사고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384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고 빨리 다른 열차나 후속 버스에 탑승을 시켰다고 하는데 문제는 후속 버스가 뭐 수십 대 투입이 됐다고는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죠. 환불하는 사람들, 또 추가 투입된 열차에 사람들이 빨리 가야 되니까 한꺼번에 타다 보니까 화장실 칸까지 사람이 들어차 있을 정도였다는 저희도 꽉 거예요. 들어찼군요. 그렇습니다. 네. 날씨도 굉장히 더웠는데 정말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 어제 탈선 사고가 난 게 오후 4시 40분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밤샘 복구 작업을 하고 12시간 만인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이 재개가 됐는데 복구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최선을 다하기는 했겠지만은 네. 이 열 때문에 바퀴가 축을 이탈해서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바퀴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 선로의 어떤 훼손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엄청난 고속으로 주행하는 그 열차를 받쳐주고 있는 게 또 선로다 보니까 예. 단순히 바퀴를 다시 끼우는 정도의 복구 작업이 아니라 그 선로 자체의 수리와 안전성 검사까지 이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퀴가 빠진 열차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고모역 인근 기지로 해당 열차를 옮기는 데 또 시간이 걸렸다는 불쾌가 거예요. 또 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옮기는 데 한 2~3시간 정도 더 걸려서 또 40분, 50분 추가적으로 열차가 더 지연되는 상태가 오전까지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네. 저희가 뭐 뉴스 보도로도 좀 보여드린 대로 사고 이후에 코레일 측이 뭐 내놓은 내용들을 보면 지금 서준 변호사의 말씀도 그렇고 애는 썼겠습니다만 승객들의 입장은 또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분토 이 더위에 사실 오래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환불은 문제가 아니라 지연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고 아무래도 바퀴가 왜 탈선했는지, 바퀴가 왜 빠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비 불량이라든가 뭔가 체결에 좀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원인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이게 뭐 단순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보니 예. 약관과 이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지연배상금을 받을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열차가 지금 내가 타려고 했던 열차가 몇 분 지연했는지에 따라서 배상액이 조금 달라지도록 시간에 규정이 돼요. 따라서요? 그렇습니다. 20분에서 40분 미만까지 지연이 됐다고 하면 12.5%, 운임의 12.5%를 배상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40분에서 60분까지 연체가 됐다고 하면 25%, 그다음에 60분 이상 지연이 됐다고 하면 50%의 지연 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 지연됐다 그러면은 그냥 전액 환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상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 내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집에 갈 교통수단이 없어서 택시를 타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택시비 같은 대체 수단에 대한 교통비도 증빙이 된다고 하면 지급을 해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좌석표를 끊었는데 대체로 투입된 열차에 입석으로 탔다. 혹은 내가 좌석표를 끊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는 바람에 좌석에 앉지 못하고 갔다.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지원 배상 외에 영수금액의 50%를 추가로 또 배상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뭐 불편함을 겪으신 것들을 이렇게 돈으로 다 배상을 하기는 뭐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지원 배상 제도가 있으니까요. 좀 눈여겨 보시고 피해자분들 좀 배상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승객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코렐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지원 배상금 카드 결제하셨다고 하면 자동 지급이 되거든요. 저도 네네. KTX역 기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20분 이상 지연이 되면은 그게 자동으로 환불이 돼서 들어와요. 네. 그런데 현금으로 또 구매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현금 구매했다는 것을 증빙을 또 하셔서 승차권과 함께 별도로 신청을 또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기가 늦지 않게 신청해 네. 주셔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코레일 앱을 들어갔더니 예. 이 링크가 있더라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뭐 내가 택시를 탔다고 하면 택시 영수증이라든가 뭐 늦은 승차 고객이라고 하면 그 해당 승차권 이런 입증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 증빙 서류들에서 신청을 하셔서 배상금 좀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열차 탑승 같은 경우는 예전 그 부산 그 구포역 참사 같은 거 떠올려 보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잘 세워져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을 매일 경신해가고 있는 이번 여름인데요. 참 덥습니다. 이 더위에 참 괜찮을까 싶었던 한 마라톤 대회에서 수십 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왔습니다. 해가 저문 야간이었는데도 대회 시작 직후부터 더위병 환자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다는 거예요. 뭐 29명이라고 하니까 거의 30명 가까이 사람들이 쓰러지고 예. 병원에 실려가고 뭐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사람도 10명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지만 문제는 지금 이때 그 저녁 7시에 마라톤 경기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기온이요 30.1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인데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습도가 높다 보니까 체감 온도는 2, 3도 더하죠.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더위인데 마라톤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소방과 경찰이 긴급 출동해서 예. 사람들한테 응급 처치를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서로 도우면서 물 가져와서 뿌려주고 그야말로 대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조기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뭐 이열치열이란 말이 옛말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정도꽃이잖아요. 사실 뭐 피서 관련 행사들이 많아도 폭염 때문에 행사가 뭐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역시 그랬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회가 이번에만 처음 열린 대회가 아니라 매년 개최되는 대회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주최 측에서도 어느 정도 대회 운영에 그런 노하우가 쌓여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지만 예년과 올해는 여름 더위 자체가 사실 양상이 달라졌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예. 엄청나게 더위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열대야가 뭐 거의 30일 가까이 지속이 되는 데다가 오히려 태풍이 올라오면서 밤의 온도가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최 측에서 좀 미리 보고 대회 일정을 좀 조정을 하든지 시간을 조정하든지 아니면은 온열 질환자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회 참가자들도 지금 굉장히 미비했다. 어떤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이 적정 참가 인원이 처음에는 예상으로는 6,000명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참가 인원을 10,000명 가까이 넘겨서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비좁은 이 마라톤 코스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뛰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가 나오는데도 식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초래가 됐다는 예. 거예요.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소방당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탈진해서 쓰러졌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니까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응 1단계라고 하면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진 거죠?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대응 1단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밤 11시를 기해서야 해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 소방 관련 차량이 10대 가까이 투입이 됐고 현장에 임시로 응급진료소가 바로 설치가 돼서 수액을 맞는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아마
아마 현장 상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것으로 또 생각이 되는 부분이 조명이 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 구간에서는 100m에 한 사람씩 쓰러져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참가자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조명이 없다 보니까 누가 어디에 쓰러져 있는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네. 출동한 소방이나 경찰 인력들도 상당히 애를 먹었던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소를 저도 아는데 이제 그게 조정이 굉장히 옆이기 때문에 공간이 넓지도 않고 이 상황이 이 공간이 넓지 않은 공간에서 10,000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만큼 뭐 위험 부담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뭐 마실 물이 부족했다거나 또 조명이 밝지 않아서 막 뛰다 보니까 뭐 어둠 속에서 쓰러진 사람이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명 같은 것들도 사실은 코스를 보고 7시 되면은 조금 어두워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코스를 보고 좀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주최 측에서는 일정 구간마다 식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설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상 인원을 훨씬 넘겨서 갑자기 몰려들었다고 하면 6,000명 기준으로 설치된 음수대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할 여지가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추가적인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 설치가 있었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진짜로 이거는 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인데 주최 측이 10,000명을 넘겨서 받았던 게 맞는지 이거는 좀 사실관계 하기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그렇겠네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문제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주최 측에서 굉장히 더운 이 열대야가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네. 이 더위가 예보된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충분히 예견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점으로 주최 측 책임 소재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소방과 경찰 당국에서 주최 측의 의무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 좀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참가자들 상황에서도 지금 비난이 쏟아지면서 참가비 환불 요구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한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주최 측에서 당연히 취해야 할 충분한 어떤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서 네.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다는 점이 책임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 주최 측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는데요. 뭐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참가비를 환불하거나 이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참가비를 받으면 기념품 같은 것들을 또 준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렇군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기념품 받은 게 있다고 하면 일부 공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 본인들도 내 몸의 컨디션은 본인이 사실 제일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너무 힘들고 너무 숨 막힌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멈춘다든가 이런 주의 의무를 또 기울였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최 측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이런 행사할 때는 좀 기온에 대한 이 고려를 잘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음주 뺑소니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얘기인데요. 오늘 오전에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1차 공판 때는 사실 사건 기록 열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일정 밝히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혐의 모두 인정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위험운전 치상 혐의와 관련해서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본인의 걸음걸이가 평소에도 좀 비틀거린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지는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증거나 사실관계들로 미루어 봤을 때는 김호중 씨 측에서 더 이상 다투는 것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혐의를 모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후의 재판은 아주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예. 9월 30일 증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맞아요. 속행한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아마 그날 결심하고 네. 뭐 그로부터 3주 정도나 한 달 보통 한 달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선고까지? 형사는 조금 빨리 나오는 경우들도 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늦어도 그 10월 정도 되면은 아마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법제도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런데 어쨌든 김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은 10월까지로 연장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혐의를 인정했으니까 결심 공판 뭐 전이나 후에 이 구속 종료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거는 쭉 가는 거예요? 일단 결심 공판하고 나서 선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래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지만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구속 중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그랬잖아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기간이 또 연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구속은 때 쭉 간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뭐 그렇군요. 본인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그로부터 바로 없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특별한 이유가 뭐 몸이 엄청나게 아프다는 불가피한 일이 있지 그렇죠. 않은 한. 그런 일이 있지 않은 한 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선고까지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할 점이 김호중 측에서는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상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도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심 공판 9월 30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피해자의 탄원서는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혐의의 주 내용이 위험운전 치상, 뭐 도주치상, 사고 미주치 뭐 이런 것과 같은 교통범죄잖아요. 교통범죄는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뭐냐면요. 대중의 교통의 안전도 있지만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 재산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았다고 하고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했다고 하면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보호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피해자의 탄원서는 양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거든요. 그렇군요. 특히 교통범죄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김호중 씨 양형에 상당히 유리할 수 긍정적인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 짚어봤고요. 마지막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예. 급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피해가 나오고 있는데 허위 신고로 무려 이제 133회에 걸쳐서 100여 명이 넘는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어쨌든 20대 연인이 구속 송치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례는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너무나 많은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이 돼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그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300만 원 정도를 지금 사기로 편취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300만 원이 뭐 적으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일반적인 사기 범죄에서 보면은 소액 사기에 분류가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건건으로 있거든요.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20대 연인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같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장기간 동안 여러 명의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액수나 이런 것과는 별도로 이 범행 횟수나 재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렇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구속 소치가 됐고 뭐 그 액수 다 하면은 300만 원 정도니까 이제 적지 않은 액수긴 합니다만 이게 구속까지 됐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여서 사실 이 피해 업자들이 제대로 그 건건이 피해를 막는 방안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처벌이 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처 방안과 처벌 수위까지 같이 좀 짚어주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구속 송치된 부분은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변제가 된다고 하면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피해가 변제됐다는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특히 사기죄는 사기 액수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지금 300만 원 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사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마저도 말씀드린 피해가 변제가 됐다고 하면 벌금형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양형 기준상으로 기본 형량이 예. 징역형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고 가중 요소가 있다고 해도 1년에서 2년 6개월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만약에 초범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생각이 죄질이 안 듭니다. 좋아도. 그렇습니다. 죄질이 안 좋아도 벌금형의 그 액수가 올라갈지언정 이게 실형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정말 워낙에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에서 장기간 동안 이렇게 고의적인 사기를 저질러 왔고 맞아요. 예. 특히 지금 이 죄질이 불량한 이유가요. 이 자영업자 한 명 한 명으로 보면 소액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신고를 하거나 피해 배상을 받으려고 노력하다가는 본인이 오히려 비용이나 시간이 더 많이 들어서 그걸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용했다는 점이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처벌 수위는 좀 사건 결과가 나오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